볼게요. 3, 4차 방정식. 자, 일단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죠? 어쨌든 한 번만 인수분해하면 결국 뭐가 되니까?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일단 뭐 여기다가 처음에 0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건 당연히 m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m값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면 참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야 m값이 없어질 테니까. 그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4와 m-14와 그 다음에 2m-4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번 해줍니다. 1이랑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2, m-12,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큰일 났네, 오늘 하루 종일 이럴 것 같은데. 앞 시간에도 계속 딸꾹질하면서 수업했어요. 어쨌든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x 더하기 2 하나랑 그 다음에 뭐야?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갖고 여기에서 두 근 알파, 베타를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줬냐면 서로 다른 세 근을 갖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오직 한 개다. 1보다 작거나 같은 근 여기 하나 있네.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뭐 해야겠어? 1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이 1보다 큽니다 라는 정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보다 큽니다 라는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근의 분리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처럼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죠? 여긴 얘가 지금 1보다 커야 해요. 근이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뭐 대칭축은 3이었으니까 판별식은 양수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여야 될 거고 여긴 얘를 F라고 생각한다면 F1이 양수입니다 라는 요거 두 개만 적절히 연립해서 풀어주면 당연히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3차 방정식도 그냥 한꺼풀 벗겨내면 결국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된다. 그냥 그거 얘기해주고 싶었어.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자. 23번 잠깐 시간 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야? 복 2차 방정식이죠. 이 복 2차 방정식에서 뭐 해달라는 얘기야? 근의 판별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복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별해달라.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한 방정식, 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내가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었다면 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알파가 양수라는 이 조건이 여기 있는 얘에서 두 실근을 가져요 라는 느낌으로 환산이 될 거고요. 베타가 음수라는 이런 조건을 보면 여기 있는 얘가 두 허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되겠죠 라는 그 얘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 그런 거야? 얘가 이제 t-알파랑 t-베타로 인수분해될 게 분명한데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랑 x제곱 마이너스 베타가 되면서 여기 얘 근이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면 실근 2개, 음수라면 허근 2개 이런 식으로 양근, 음근에 대한 얘기로서 여기는 얘의 실근, 허근을 판별할 수 있어요가 요 보기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판별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뭐 케이스는 몇 가지 정도 있겠어? 서로 다른 뭐 네 실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야?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허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랬을 때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랑 다 양수면 되고 걔네들이 서로 다르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두근의 합이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두근의 곱이 양수가 되고 판별식이 양수가 된다. 여기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가 되고 알파 베타가 양수가 되고 판별식이 양수가 된다. 여긴 얘는 알파 베타가 음수가 된다. 이렇게 뭐와 관련해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그죠? 이렇게 확장돼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그냥 음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A는 2보다 크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만 해결했으면 끝났던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돼. 실근 2개, 허근 2개였으니까 얘는 저희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두근의 곱이 음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쭉쭉쭉 넘어가서 자, 요런 건 어때요? 이건 이제 익숙하죠? 많이 익숙하죠? 이건 딱 보자마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한번 풀어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공통근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면 공통근이라고 하는 요 주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핵심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알죠? 그렇지, 뺀다. 그렇지. 근데 왜 빼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어. 공통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었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지지로 복구해도 결국은 뭐가 된다? x-알파라는 공통 인수가 그대로 잡힌다라는 뜻이었거든. 그래서 여기다 내가 뭐 n배의 fx,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n배의 gx 이렇게 해봐야 여전히 이제 공통인수로 묶인 거니까 얘는 ma 플러스 마이너스 nb 뭐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여전히 여기는 공통인수를 갖는다는 게 핵심이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뭘 만들려고 얘랑 얘를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몇 차식을 만들려고 1차식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는 느낌이면 좋겠어. 왜 1차식일까? 하필이면 얘가 1차식이 됐다면 이거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였다는 소리니까 어떤 상수값이 됐다는 소리니까 요 녀석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공통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1차식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두 개의 식을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랑 얘 공통근 오직 하나를 갖는다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는 일단은 한 근이 얘니까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였겠죠? 됐어? 왜냐면 얘 다 실수라고 줬으니까. 됐어? 그럼 여기는 얘랑의 공통근이 얘일 수도 있잖아. 얘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오직 하나 갖는다고 했어. 그죠? 그러면 일단은 얘랑 얘는 아니다라는 소리거든. 이유는 뭘까? 그렇지. 얘가 되면 얘가 되기도 한다. 근데 결정적으로 요 녀석이 마이너스 8이었어요. 제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무조건 실근을 가져요. 라는 뜻이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실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여기는 얘 근이 이거랑 이거 켤레랑 실근이 하나 더 있었을 텐데 그 실근과 얘가 공통근이라는 소리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요 모양이랑 여기는 요 모양을 조금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안 봐도 바로 알겠죠. 그렇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유, x세제곱에 ax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는 0 이거랑 x세제곱에 ax제곱에 마이너스 8x는 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곱하기 x를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뭘 만들기 위해서?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두 개를 빼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럼 뭐가 되죠?
b 플러스 8의 x 더하기 c는 0입니다의 근이 결국 그 근이 공통근 이었겠군요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통근에서의 핵심 생각은 1차식, 지지고 복구해서 1차식을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얘가 가장 중요한 생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여기 봐봐. 처음에 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고요.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였을 거고 다른 한 근이 알파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요 이야기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세 근에 합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b는 뭐가 될까?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야. 이거 두 개 곱해버리면은 3이죠. 그 다음에 얘랑 하면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네. 그래서 b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c는 뭐가 되겠어? 세 개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될 거란 말이야. 세 개 곱한 거면 3알파니까 마이너스 3알파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럼 여기서 b가 뭐라고? 3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8인가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알파를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알파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되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알파 제곱에 플러스 11이니까 플러스 8알파가 되면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0 또는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린데 알파가 0일 수는 없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그죠? 0이었다면 그 근이 0이었다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되죠. 얘는 0을 근으로 갖지 않으니까 0은 안 된다는 소리고 알파는 4였습니다 라는 소리고 알파가 4였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근계수 관계랑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공통근 개념이랑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문제인 것 같아. 꽤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여기서 핵심적인 생각은 뭐야? 요거 1차식으로 만든다. 알겠죠? 식을 적절히 조합해서 1차식을 만든다. 그래야 공통근이 똑 튀어나온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건 지금 3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에서도 공통근 얘기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요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쉽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풀어보세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인수분해 단에서 배웠던 거죠. 그죠?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면은 얘가 뭐가 됩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이게 항등식이에요. 여기다가 3 넣은 게 얘니까 여기다 3 넣은 게 a입니다. 되는 거죠. 첫 번째 건. 그다음 두 번째 거는 뭐야? 요건데 요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너희가 만났어.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게 0이거나 알파는 베타는 감마였다면 이거 두 개가 성립한다면 이 녀석은 3알파 베타 감마가 될 텐데 라는 심플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창의 개수가 비어 있는 걸 보니까 세근의 합은 빵이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빵이었으니까 얘는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니까 곱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도 괜찮겠어? 근을 직접 집어넣으면 알파 세제곱은 4 알파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돼요?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한 건 뭐가 되겠어? 4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될 거거든. 근데 얘가 0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고. 됐습니다. 근데 쟤를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고민들만 정확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A는 뭐 다 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다음 쭉 넘어가서 다 이제 비슷한 얘기들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6번 요건 이제 오메가 얘기
와 연관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메가 얘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문제고요. 오케이? 일단 한번 이거 풀어보자 얘들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 그죠? 일단은 관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x-2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의 근일 거 아니야. 얘는 실근이니까 여기서 허근 나온다는 소리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의 근이 오메가였어요. 일단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걔 켤레인 녀석 당연히 근일 거고. 근데 우리가 오메가 찐이라든지 오메가 짭이라든지 그런 얘기할 때도 항상 했던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냥 집어넣고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당연히 8이었을 거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었을 거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8이었을 거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오메가 바 더하기 4도 빵이었을 거고. 그럼 또 무슨 생각할 수 있겠어? 두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오메가 바는 4였을 거야. 등등등. 이 정도까지는 이제 기본 세팅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식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부터 찬찬히 보면은 기억은 뭐야? 일단 오메가 바의 뭐야? 세제곱이네. 그죠? 여기는 요 녀석이 뭔가요? 제곱이네. 뭔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선생님은 얘를 가지고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가 양변에 뭘 해주면 참 좋겠어. 좀 불편한가? 얘로 나눠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양변을 얘로 나눠준다.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다시.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눴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세제곱을 했어. 그럼 얘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을 했어.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면 2가 될 테니까 이거 넘어가면서 얘는 2 오메가가 되는군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두 번째 거는 어때요? 니은 보기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네요. 일단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는 여기에 딱 보이는 애니까요. 일단 여기는 이 녀석만 넘겨주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분의 이 녀석 좀 전에 구해놨다. 그죠? 얘는 2 오메가였으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1이군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 얘는 뭐 틀렸네요. 이렇게 된 거고. 됐죠? 디귿 한번 가보자. 디귿은 어때요? 디귿은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2 여기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뭐 해볼까? 일단은 요거 좀 되게 거슬리죠. 요게 거슬리든 둘 중에 하나는 되게 거슬려야 되는데 그죠? 일단 둘 다 좀 거슬리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꿔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여기서 보자. 여기 있는 얘에서 얘를 넘겨주면 차라리 여기서 얘를 넘겨주고 얘를 넘겨줘서 모양을 만들자. 그러면 오메가 바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오메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요거를 얘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그럼 여긴 얘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전체 세제곱이 될 텐데 그럼 마이너스 8에 오메가 세제곱이 될 텐데 마이너스 8에 8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6제곱이 됩니다. 디귿 보기 틀렸네. 2에 6제곱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됐나요? 이런 느낌이고요. 마지막 리을도 마찬가지야. 리을도 뭔가 다를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 전체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요 모양 얘네들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2 오메가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6제곱이 되니까 2의 9제곱 되는 거 맞죠? 리을 보기 맞는 보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얘네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가져다 쓰는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얘네들을 이용해서 풀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진짜 오메가 찐, 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죠, 얘들아? 이건 진짜 많이 했던 거고,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훨씬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굳이 선생님 풀어줄 필요는 없어 보여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연립방정식 얘기로 넘어갈 텐데, 연립방정식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안 들어가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안 들어간다고 해서 꼭 얘를 안 해도 되냐?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 그냥 했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딱 세 가지 얘기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기본기. 이제 기본기를 얼마나 잘 잡고 가냐. 이제 연립방정식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제 대칭식, 대칭형일 때 해결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맨날 나오는 부정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주제만 여기서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기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연립방정식 중에서 2차 연립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풀 수 있는 형태 세 가지 정도 너희가 기억하고 있나요?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2차 항을 한 방에 소거할 수 있는 형태. 그다음 세 번째가 상수항을 소거하는 형태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일단은 기본기로 완벽하게 쌓여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였어. 이건 뭐 안 해도 되죠. 인수분해는. 그죠? 이거는 이제 어차피 요거 풀다가 나올 녀석이니까 요건 생략하고요. 2차항 소거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니? 다 얘기할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이 0이 된다, 0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얘가 쪼개지면서 결과적으로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 쪼개지면서 요렇게 두 개의 1차, 2차 연립방정식으로 바뀝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해결이 가능한 모습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 그죠? 2차항 소거되는 형태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원방 쪽에서 많이 만나게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는 10입니다.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거 연립해라라고 주어지면은 2차항, 2차항이 한 방에 소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냥 단순히 2차항을 소거해.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3y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이니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이니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얘랑 둘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만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1차, 2차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 마지막 종착점은 다 1차, 2차 연립방정식이 되는 2차, 2차 연립에서 시작했다가 1차, 2차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상수항 소거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차, 2차 연립했을 때 이거를 그냥 막 계산하게 되면 이게 계산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 오케이?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는 뭐 2차식이고 2차식, 2차항, 2차항, 다 2차항들이란 말이야. 2차항이 한 방에 소거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기는 지켜가자. 그래서 얘에다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5를 해서 2x제곱 마이너스 2xy는 10이고요. 5xy 마이너스 5y제곱은 10입니다. 이렇게 뭘 소거할 준비를 한다? 상수항을 소거할 준비를 한다. 그럼 상수항 소거를 하면 뭐가 돼? 두 개를 빼버려. 이게 두 개를 빼버려.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7xy에 플러스 5y제곱은 0 이렇게 되잖아.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다시 한번 갖다 놓으면서 요거 그대로 갖다 놓는 게 낫겠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된 거 하나랑 이렇게 된 거 하나로 변신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 거는 이거잖아. 그렇죠? 됐어? 상수항이 소거되면서 어떤 형태가 돼버립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되길 기대하면서 상수항을 소거한다 라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죠.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연립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요 3단계 요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요거는 이게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방법 자체를 알고 있어야 사실 풀립니다. 모르고 있으면 풀리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문제에서 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요 문제를 따르게 해서 어떻게 잘 풀 수도 있겠지만 잘 안 풀릴 거예요. 일단 그 방법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이차항이 소거가 되는 형태, 상수항을 소거시켜 보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칭형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이런 거. 대칭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x랑 y가 대칭형이니까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은 그런 식을 띌 때 대칭형 연립방정식 이렇게 부르고, 얘는 특별하게 얘만의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x 더하기 y를 구한다, xy를 구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든다?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든다. 이렇게 곱이니까 합곱. 그럼 얘 근이 x랑 y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에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으로서 x랑 y를 구한다. 이런 느낌이었어. 기억나죠? 오케이? 그 대칭형의 방정식은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는 얘 x 더하기 y를 뭐라고 a라고 놓고 xy를 b라고 놔. 그럼 이 식은 뭐가 돼요? a 더하기 b 마이너스 2고요. 그다음에 요거 xy를 묶으면은 x 더하기 y니까 a, b가 되겠네. 얘가 지금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왔어. 되나요? 근데 나는 a랑 b를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애시당초. 그죠? 근데 a랑 b가 이렇게 지금 또 뭘로 나왔어? 또 다시 대칭형으로 나왔어. 그죠?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우린 t방을 한번 써줘.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 근이 뭐가 돼요? 실제로 4랑 6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 그러면 4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A가 4일 때 B가, 그러니까 A가 뭐였지 아까? 어디 갔어? X 더하기 Y가 4일 때 XY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6일 때 XY가 4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쌍을 만들 수 있어요. 또.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t방을 또 써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은 0. 두 근이 x랑 y였을 거고, 여기도 t방을 한번 더 써주면은 0. x랑 y였을 거야. 그래서 x, y 값의 합이 궁금했는데 여기서 당연히 실수였을 거고, 여기서는 판별식 넣으면 실수라는 거 알 수 있을 테니까 두 근의 곱은 얘랑 얘 다 되는 거구나.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이런 느낌으로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칭형의 해결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가자. 그 해결 전략대로만 풀면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토대로 생각을 새롭게 하자라는 거고.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부정방정식 이야기였어요. 공통근 얘기는 다 했으니까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저 뒤쪽에 하나,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사실 문제 풀면서 진짜 되게 많이 봤던 거죠. 그죠? 얘는 어때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만드는데,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 일단 얘 두 개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m 플러스 3이 될 거야. 여기까지 놓고 이제 여기서 망설이지 말아요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지. 됐어? 일단 정수 조건의 알파 베타를 줬기 때문에 m 값은 실수였으니까 내가 정수 조건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을 테니까 당연히 m을 소거할 거예요. 2배를 해서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5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가장 뭐라고 할까? 가장 유명한 형태죠. 딱 보자마자 이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거 어떻게 형태를 변형해야겠다. 알파로 묶어서 베타 플러스 2 만들어주고 2배 해서 베타 플러스 2 억지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생겼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4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가 9가 됩니다로 해서 1, 9, 뭐 3, 3, 뭐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얘 약수로서 해결합니다. 이런 건 하도 많이 했던 거니까 우리 충분히 다 알고 있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범위라고 쳐도 그렇게 뭐 크게 유의미한 시험 범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얘는 그리고 단순 계산하면서도 충분히 다 이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거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험 범위는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고생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